네,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어, 벌써 금요일이네요. 되게 시간 빨리 가죠. 오늘은 19일이고요. 19일? 19일 그러고 보니까 개날이네. 아, 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제 저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금 같은 거 자동이체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적금 풍차 돌리기 뭐 한 20개, 한 10개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올해는 제가 또 이제 걔도 오랜만에 한번 했어요. 한 2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약간 흐린 것 같은데 한번 오늘자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키워드를 좀 새로 한 두 개 정도 더 넣었어요. 유튜브. 유튜브는 이제 저도 하고 있고 관심 가는 분야라서 좀 분위기를 보려고 키워드를 넣었고요.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넣은 게 뭐냐면 직장인. 직장인 넣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학 개론이라는 강의를 또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세금, 뭐, 부동산 그런 거 말고, 제 직장 생활 12년, 13년을 하면서 배웠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직장과 투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병행할 거냐, 직장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이용할 거냐,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걸 한 건데, 제가 하나 공유 드릴 게 있어요. 약간 광고성 글인데 제가 이걸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시티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한도 1억 8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자, 이 기사인데 제가 이 은행 상품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쓰던 당시가 기존에 1억 4천이었는데 얘가 이제 1억 8천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그러니까 어제 밝혔다는 거죠. 어제 밝혔다는 건데 어제 뭐 나왔었죠? 어제 뭐 나왔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음. 기준금리 인하함과 동시에 얘들이 바로 한도를 늘렸어요. 음. 아마 분명히 이렇게 상품 그 금액 자체를 많이 쓰면 금리 자체는 조금 약간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도, 금리보다 한도를 더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또 통해 신청을 하면 연 0.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하루 정도 더 먼저 일찍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7월 18일 말고, 7월 17일 날, 7월 17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어떤 이제 아는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빨리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되면서 또 이게 또 유동성 자금이 분명히 흘러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 오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현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품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4차 산업혁명. 뭐 여전히 뭐 좀 넘어갈게요.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뭐 서울과 경기도 5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값이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보시면 그냥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중위값은 좀 정확하게 평균은 아닌데요. 그냥 대략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의 그리고 5대 광역시 중위값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 대 5대 광역시가 점점 더 벌어진다. 수도권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제가 또 괜찮게 본 게, 규제 전야에 숨 죽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새 아파트 수요만 북적이고 있다. 요 기사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때 나오는 규제는 어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죠? 그래서 새 아파트 수요만 북적이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수요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 진행이 잘 안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끊겼지만 새 아파트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노린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었죠. 재건축 진행이 좀 힘들고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는 매수자들이 아 그래 차라리 그냥 이거 기다리느니 지금의 삶도 내가 중요하니까 새 아파트, 이게 거의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한 5년 이내. 이런 쪽으로 그냥 몰리겠다는 거. 이거 충분히 예상한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지 8일이 지난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전용 76의 매도 호가가 3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였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택지까지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매도자들은 집을 팔겠다고 나섰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집값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좀 기싸움 들어간 거죠. 잠실주공 5단지도 일단 대책이 나오면은 하겠다라는 정도 기다리는 분위기. 반면 서울의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 그렇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 새 아파트 가겠다. 게다가 당장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자, 왜 공급이 줄어드냐면 경기도 수도권은 그렇지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아파트가 잘 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이제 최대 수요를 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넓어서 별도의 새 아파트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는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거다. 지금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일어나서 뭐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경훈아 아빠 좀 녹음해야 돼야지. 엄마 아빠가 일찍 일어나니까 갑자기 저 친구도 일찍 일어나네요. 자, 그래서 저 같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새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이제 몰리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 이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매물이 적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면 모두 거래가 완료된다는 게 설명이다. 그리고 신반포샤이. 갑자기 이거 갖고 계신 어떤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런 거는 팔지 마라 그랬죠. 신반포샤이를 양도세, 예를 들어서 뭐 일찍의석 비과세 한도가 기한이 있으니까 특정 기간 내에 이걸 팔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좋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은, 이렇게, 재건축 단지보다 기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감지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뭐 아직 이거 칼 뽑을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주택 매매 거래량도 급감했고, 자, 다음 토픽을 좀 볼까요? 부동산 세금 쪽도 볼까요? 자, 이쪽으로 보면은, 경기도에서, 이 공시가격 제도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
적다. 그러니까 특히 그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동산 세금이 적다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자, 이제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기사가 지금 쭉 나왔어요, 지금. 자,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본 거고요. 12월 종부세 어제 본 거죠. 자, 대전 공시지가 급등 세금 폭탄 현실화되나. 자,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이 기사. 자, 대전 공시지가 급등 세금 폭탄 현실화되나. 자, 최근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 대전 지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산과 도안지구 공동주택, 즉 아파트죠. 가격이 급등, 일부 가구는 30% 가까이 재산세가 뛰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납부 기한이 도래하자 5개 자치구로 관련 민원 또한 빗발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대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둔산동, 자, 이쪽 많이 들어가셨는데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죠. 거기 놓치신 분들이 이제 다른 쪽, 뭐 유성구, 서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가셨을 텐데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02%가 올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니지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20%가 올랐다, 30%가 올랐다 그랬다면 평균보다 더 오른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투자를 잘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대전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들어가셔서 지금 최근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부럽다. 지금 보면 4.07% 올랐다고 하네요. 공동주택 재산세가 7.85% 정도 올라서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올랐고, 재산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소유주가 납부해야 될 세금도 오르는 구조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하나가 오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재산세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닌데, 이중 재산세 인상률이 3억 원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공동주택 경우에는 전년 대비 5%, 그리고 3억에서 6억 정도는 10%로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한선이 좀 있어요.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 1.69%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어디예요? 서구, 유성구. 왜 많이 올랐을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뒤늦게 나오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디를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잠깐만 좀 보겠지만.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아침에는 제가 바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저 친구가 일찍 일어났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서구의 둔산동의 한 공동주택 전용 134제곱미터 기준. 야, 어딘지 알겠다. 얘가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4억 9천100만 원에서 올해 6억 2천4백만 원으로 27%가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중 한 가구의 과세총액이 110만 4천 원이었는데 31만 2천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재산세가 28.5%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긴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진 거죠. 더 상승폭도 크고 세부담 상한도 더 높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집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누구예요? 자, 갑작스럽게 세금이 오르면서 실거주가 목적인 1주택 보유자 있죠. 그리고 은퇴한
은퇴하신 고령자들 힘들죠, 사실. 왜냐면 세금이 정 부담되면 해당 주택을 매도하시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실거주자잖아요. 그래서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본인 집을 팔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 보유세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나가서 이거 좀 문을 닫고 오느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실거주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 부동산 규제책이 다주택자와 실거주자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프레임이 갔었는데 본의 아니게 올해부터는 이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재산세에 이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실거주자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투자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둔산동에 20년째 거주 중인 한 주민은 20년 동안 살면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만 20여만 원이 올랐다. 투기도 아니고 거주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뭔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서구 둔산동 도안지구 일부 단지가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다. 투자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이 대전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부동산이 있어요. KB 부동산에 가서 KB 리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뉴스에 중에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조사 기준일 2019년 7월 8일 월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주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도 있고 위클리 테이블도 있고 위클리 시리즈 시계열인데 이 시계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시계열을 보시면은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띄워놨는데 화면이 어디 갔네. 되게 당황스럽네. 그렇지. 이게 있어야지. 자,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설문 점검, 요약, 매매 증감, 전세 증감,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엑셀이 아니라서 약간 맥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엑셀을 제가 안 깔아놔가지고 조금 보는 건 달리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매주 이렇게 상승률이 나오는데 송파 0.29까지 갔어요. 강동 0.21, 마포 0.21, 서초 0.20, 양천 0.19, 대전 서구 0.17, 강남 0.16, 광진 0.16, 광명 0.14, 인천 계양구 0.14. 전년 말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이제 이건 금주고 매주 다니고 얘는 이제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을 보면 대전 유성구 2.81, 대전 서구 1.62,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대전 중구, 대전 남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야,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전세가 상승도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만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좀 시간 내셔서 보시더라도 그냥 대략적인 분위기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얘는 이제 현장보다 좀 약간 더 느리긴 한데 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데일리 뉴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데일리 뉴스 설명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저희 갑자기 주니어가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거 양해 말씀드리고, 어떤 분이 어제 이렇게 댓글 주시더라고요. 뭐 화려한 영상 편집 필요 없다. 그냥 꾸준히만 올려달라. 그리고 좀 더 천천히 알기 쉽게 더 설명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좀 더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제가 어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뭐 이렇게 예쁘게 편집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한 30분 돼 가는데 이거 빨리 간단한 거 앞뒤에만 편집하고 썸네일 해가지고요 8시에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촉박하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 부동산 가셔서 시계열 자료 한번 보시고요. 매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숫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좀 분위기가 이제 딱 보일 것 같은데, 그 기준점이 0.3이에요. 왜 0.3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개돈 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